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뉴스부터 한번 볼게요. 뉴스가 좀 많습니다. 자, 뉴스 시작부터 한번 봅시다. 자, 미국의 경계 침체 신호, 이제 물류 관련했던 애죠, 그죠? 페덱스가 지금 이제 실적 악화 및 그 다음에 아시아 시장 공략에 따른 뭐 악재로 인해서 21.4% 급락을 하면서 그 여파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조금 추가적인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당장 이제 20일, 21일, 그죠? FOMC 이제 해서 얼만큼의 금리를 올릴 것이냐, 그 문제인데, 일단은 뭐 연준에서는 물론 저도 얘기해드린 게 0.75를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1% 올리기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고요. 그리고 0.75도 지금 이제 연속으로 좀 올렸기 때문에 아마 그 금융이라든가 대출 받았거나 뭐 각종 이제 자산 규모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이 경제적 여파가 생각보다 충격이 계속 오고 있거든요. 아직 다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0.75를 좀 올리는 페이스로 가고 있는데, 일단은 뭐 뚜껑 열어봐야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 지어봐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추가적인 하락, 뭐 뉴스가 좀 나오고 있긴 한데, 이게 뭐 세계 시장으로 볼 때 미국만의 문제냐? 아닙니다. 중국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이제 시한폭탄이 공산국가다 보니 시한폭탄 같은 애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이제 지방 재정의 악화라든가, 그 밖에 지금 이제 뭐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역시나 뭐 물가 상승, 그다음 코로나 관련했던 뭐 어떤 통제, 이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경제 성장률 악화성, 뭐 그 밖에 지금 뭐 잘 아시고 시진핑의 이제, 그죠? 그 철도의 무리한 투자로 인해서 지금 이제 상당히 지금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데, 이게 지금 공산국가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조금 이제 그 숨겨진 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좀 그 숨겨진 내부 악재도 있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고 계시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일단은 알고만 계셔라. 자, 미국에서는 이제 내년 금리 자체를 4에서 5% 계속 유지할 것이다. 한미 금리 차는 1% 이상 확대된다. 계속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연초부터 계속 연출한다. 오늘 하반기부터 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문제냐 하니까, 뭐 기금리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금리가 기본적으로 1% 이상 차이가 나야 되는데, 좀 안타깝게도 지금 미국과 금리 자체가 역전금리 인상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뭐 뉴스를 보시면 우리나라 금리보다 미국 금리가 1% 싸요. 근데 이제 오히려 거꾸로 돼서 우리나라 금리보다 1%더 비싸요. 더 쳐줘요, 미국 애들이. 그럼 결국 2% 차이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금리가 2.5%, 우리나라는 3.5%여야 정상이다. 앞전에 제가 같은 얘기 계속 했는데 0.75에서 1% 정도 차이가 나야 그게 정상입니다. 1.25 정도, 많이 쳐주면 1.5% 정도, 우리나라보다. 근데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더 높죠. 더 쳐주죠. 그러니까 경기 상황이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예요. 이게 또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튼 이제 내년 4, 5%면 우리나라는 여기까지 쫓아가야 되는데, 아마 미국도 제가 볼 때 상반기까지는 유지될 거예요. 1, 4분기까지는 아마 이 4% 후반대까지 올 겁니다. 그 정도 감안하시면 저희 시장은 내년 하반기 정도까지는 계속 금리를 거북이 걸음으로 해서 0.25씩 계속 올려줘야 내년 1년 뒤에 아마 이제 금리가 이제 정상적인 구도가 잡히지 않을까 보거든요. 그때까지 뭐 이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나중에 좀 설명하고. 앞전에 얘기했죠, 이제 왜 이게 달러가 금리가 계속 역전 현상이 벌어지거나 환율 문제가 되면 뭐가 문제냐? 당연히 외국인이 나갑니다. 외국인이 13년 만에 최저거든요. 이게 13만의 최저라는 얘기는 이게 환율이 13년 7개월인가 8개월 만에 거의 최고거든요. 거꾸로 다시 얘기를 해주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내에 차지하는 비율이 13년 만에 최저라는 얘기는, 그지? 지금 환율도 1,400가 올라간 게 13년 7개월 10개월인가 만에 지금 최고예요. 수치는 절대로 거짓말 하지 않아요, 데이터는. 그죠? 그러니까 달러가 계속 올라가서 외국 자본이 이탈되는 건 정상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느 한계점이 돌아왔을 때는 이제 헤지펀드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제가 분명히 얘기해드렸죠, 그지? 그래서 환율에 관련했던 적극적인 환율 개입이 필요하고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해드렸는데, 저번 주에 좀 액션을 좀 취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조금만 악재가 되지만 조금 더 이제 지금에 손 쓸 수 있지만, 이게 나중에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더 이상 손을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돼버리거든요. 적절한 조치를 좀 취하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어쨌든
극약 처방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기사 내용 중에 하나인데, 한미 극전 역전, 금리 역전 우습게 보지 말라. 이게 지금도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던 내용 있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이 어떤 일이 벌어지면 환율적인 부분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되면 이제 외국 자본 이탈이 되고, 이게 외국 자본 이탈되면 당연히 지금도 뭐 수출 중심에 나는 좋긴 하겠지만, 그지? 여러 가지 산업 구조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진 않고, 그 다음에 환차익으로 인한 손실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많이 커지고, 그지? 상당히 지금 이제 이 금리 인상에 급격한 인상이 됐을 경우에, 이제 악재. 제가 며칠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 그 회원님이 이제 뭐 너무 이제 음모론을 빠지 말았던 내용인데, 그때 그 했던 내용이 기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거, 그거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아마 이런 기사 내용도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경제 기사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앞전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연준도 22년까지 예측은 이렇게 나옵니다. 연말 4% 넘길 것으로 본다. 연말 4% 넘긴다면 우리나라 금리 자체는 지금 2.5죠. 두 번 남았죠. 3%죠. 그럼 미국이 2023년 이제 3개월 남았지? 4%면 금리가 1% 차이 나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아마 역대급일 거예요. 아마 이렇게 차이 난 적이 없을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러시아 뭐 이제 핵 사용할 수도 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건 안 된다, 그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어저께 주말에 문재인 퇴무 첫 메시지, 남북 합의 정부 바뀌어도 마땅히 이행할 것이어야 된다. 지금 만약에 말입니다. 앞전에 그게 그 이산가족 상봉하자 이랬을 때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이 오케이 했어요. 그래가 수급받는데 이런 뉴스 나오면 교보제가 되겠죠, 그지? 호재가 되겠는데 반응이 별로 없죠, 그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랑 지금 윤석열 정부랑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모든 게 싫은 거야. 다 싫어. 아무것도 싫어. 다 싫어. 무조건 다 싫은 거야. 그지? 뭐 좋은 것도 싫고 싫은 건 더 싫은 거고, 잘한 것도 엎어버리고 못한 거는 뭐 못한 것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와도 별로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그냥 뭐 형식적인 부분은 하지 않을 거고요. 첫 메시지를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처음에 오기 시작했었을 때 모습. 어쨌든 아쉬운 부분은 대북과의 어떤 관계 자체가 조인될 때 이런 뉴스가 나왔으면 효자가 될 건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게 뭐 있나, 철수 이제 또 얘기를 하죠. 서서히 나옵니다. 왜냐면 이제 당내에 그 이제 윤석열 이제 저기 이 준석이 좀 내보내고, 그죠? 나름대로 지금 이제 지금 뭐 윤핵관과의 싸움에서 틈새 시장에서 조금 비집고 들어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일단 뭐 당내 개표 갈등이 좀 정쟁이 되면 중도에 뭐 철수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긴 해요. 그 틈새를 노리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은 급한 게 이거보다는 금리 인상 쪽이니까 그쪽에 포커스 잡아봅시다. 자, 윤석열 대통령 이제 뭐 출각하고, 그죠? 5박 7일 순방이 나오는데 과연 미국, 일본 갔다가 이제 영국 갔다가 이제 나머지 순방하고 오는데 어떻게 될지 뭐 이제 뭐 셀주 외교가 될지 유엔 그죠? 유엔까지도 참석하고 하니까 어떤 이제 재료 갖고 놀지 한번 봅시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한일 정상회담 개최 발표 항의하고 있어요. 그럼 일본은 정말 반대하고 있거든요. 뭐 아니다. 뭐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이런저런 이제 뭔가 좀 물밑에서 뭔가 좀 합의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16일 날에 금요일 나왔는데 한중관계 실적으로 관련해서 뭐 시진핑 방한 초청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런 뉴스는 우리가 봤을 때 어떤 화장품이나 코로나 관련했던 부분에 이제 여행주라든가 항공주나 이런 것들에서 조금 더 시세 흐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한번 더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아가방 컴퍼니나 저출산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출산 관련했던 종목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 매수해가 왔는데, 이게 뭐 보니까 4시 10분에가 뭐 거의 한 5%, 6% 정도까지 올라가다가 5시 반대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마이너스 3.8% 끝났어요. 종가 우리가 확 땡겨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개미들이 어중간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실내 마스크 착용 11월 이후 해제설. 일단은 11월 달에도 보면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긴 하나 이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나 우세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후 새로운 이제 변이 바이러스 생기지 않는다면
아마 실내 마스크도 해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지금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지금 앞전에 있지만 에이블 CNC라든가 이츠한불이라든가 코리아나라든가 또 이제 바닥권에서 대량거래를 수반했다, 그지? 대신에 변수가 코로나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이 돼야 되는 거는 마찬가지고 새로운 변이 발생 없어야 되고요, 그죠? 그러고 또 이제 보면 기관 애들이 2차전지에서 먹거리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뭐 화장품 섹터들은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그죠? 대신에 이제 이제 아무래도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 시장 자체가 좀 불안정하니 일단은 이제 요쪽으로 아마 기관들이 포지션을 잡아갈 수 있다는 것만 꼭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애플페이도 최근에 급등을 많이 했었는데 현대카드 대표가 뭐 퇴진을 좀 했습니다. 뭐 때문에 퇴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찝찝한 모습이다, 그지? 꼭 걸러놓고 퇴진하는 게 모습이고, 역시 달러가 되면 자동차 수출 많이 자동차, 현대차가 제가 수혜 종목이라 그랬지. 그래서 2차전지 완성품 이런 거 수혜 종목이고, 그다음 OEM 방식으로 투자하는 뭐 의류나 뭐 이런 애들 좀 상당히 좀 이제 호재가 될 것 같고,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그죠? 뭐 호재가 될 것 같고, 역시 수출 중심에 항공 음식료는 별로 좋지는 않다, 그지? 미래 먹거리나 뭐 이제 뭐 그지? 항공이나 이런 거 유가 달러 쪽으로 가는 거 부분이고, 음식료도 결국에는 뭐 원자재 자체를 수입해서 이제 팔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음식료도 이제 적자죠, 그죠? 그래서 계속 가격이 오르갈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아침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됐던데 7.8 됐었어요. 뭐 며칠 전에 보니까 뭐 체시스 이런 애들 좀 들어오긴 했는데 뭐 이미 재료 뉴스 나온 거니까 일단은 패스하겠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한번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고.